자, 2015학년도 법과정치 제일 마지막 20번 문제고요.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문제예요. 국제법은 사실은 국제법을 체결할 수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법이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래서 국제법의 법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. 일단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명시적인 규정들, 성문법이 있고요. 그 다음 국제관습법이라고 얘기해서 말 그대로 관습이에요.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들에게 법적인 확신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.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의 일반 원칙, 예를 들어서 뭐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든지 또는 뭐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원칙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. 자,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2014년 5월 정부는요, 주요 핵 안보 규범인 핵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현재 비준서를 만들어서요. 비준이라는 거는 조약 체결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비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확인한 비준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했대요. 기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조약 체결 당사국이 비준서를 제출해서 효력 발생을 인정하는 행위. 다시 얘기해서 국제연합에 우리는 이 협약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를 기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 협약에 이미 93개의 국가들이 기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94번째의 기탁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. 정부는 2005년에 이 협약에 서명을 하고요. 2011년에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들의 효력 발생 인정을 안 했다가요. 2014년 5월에 기탁하게 됐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. 자, 그럼 밑에 있는 선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거는 조약이고요. 지금 다자 간에 발생한 조약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요, 지금 일단 기억, 당연히 조약은요, 국제법의 법원이 되고요. 조약의 체결권, 비주권 모두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. 가끔 질문하실 때 선생님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행정부의 최고 의결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결 비준권 모두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. 국회는 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2번은 현재 X 되고요. 3번이에요. 비정부 국제기구, NGO 얘기하는 건데요. 지금 현재 UN이라는 기구 자체가 국제기구인데다가 국제기구에서 여러 개의 국가가 함께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다자간 조약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. 양자 조약은 두 나라만 가입하는 조약, 다자간 조약은 여러 나라가 함께 가입하는 조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요,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선 효력을 현재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냐면요. 일단 협약에 서명한 시점 아니죠. 2011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. 동의받고 난 다음 5월에 기탁을 하게 됐으니까 결국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는 현재 행위인 기탁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은 2014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, 다른 말로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. 이거는 명시적인 규범이 아니라요.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된 국제관습법이에요. 그래서 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든지 또는 전쟁 포로가 발생을 한다면 이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. 그래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또는 집단 학살 금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국제관습법. 현재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약이기 때문에 5번도 X죠. 정답이 되는 건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는 이로써 법과 정치에 대한 2015학년도 수능 문제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.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문화 중에서도요.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